네, 반갑습니다. 축구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NBA 소식들을 또 묶어서 전하는 느바 뉴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4개 팀만이 우승에 도전하게 됐고 나머지 26개 팀은 이미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NBA는 사실 뭐 단장들의 리그다, 그 다음에 또 오프시즌이 중요한 리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얼마나 또 이 시즌을 위한 농사를 잘 가져가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6개 팀을 향한 또 많은 루머들과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저희 뭐 조코피TV 구독자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극혐하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또 한 번 입을 털었습니다.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굉장히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뭐 그 전에 뉴욕 닉스도 무시했었고, 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하니까 뭐 그것도 또 무시했습니다. 뭐 뉴욕 닉스에게는 뭐 플루크다, 또 인디애나에게는 뭐 정규 시즌용 팀이다, 이런 악담을 남겼는데, 뭐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80게임용 팀이다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냐? The answer is no. 아니, 내 답은 그게 아니야.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인디애나가 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head off, 이게 이제 모자를 벗어서 뭐 존경을 표하다, 이런 뜻인데 경의를 표해야지. 하지만 아직도 나는 인디애나가 그냥 82게임용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닉스를 이겼지만 뭐 그 뉴욕은 사실 부상이 많았고 지금은 보스턴이다. 뉴욕을 상대로는 뭐 굉장히 수비를 잘 하긴 했지만 보스턴은 완전히 다른 팀이다. 디퍼런트 애니멀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는 동부 컨퍼런스에 갔어야 됐는데 그냥 뭐 그게 인디애나가 이겨서 간 거다, 이렇게 일단 개무시를 했고요. 인디애나가 상대하는 보스턴은 문제가 없는 팀이다, 약점이 없는 팀이다, 그냥 뭐 너희들을 이겨버리겠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는 컨퍼런스 파이널에 갔고 누군가는 거기에 갔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곳은 동부다. 이건 이제 동부 컨퍼런스 무시하는 거죠. 지가 서부에 있다고.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리고 또 대단했지만 그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딱히 분석적인 내용은 없죠. 물론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 굉장히 인터뷰도 잘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뇌가 명석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어리석기도 합니다. 굳이 본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챔피언 반지 4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감에 따른 거거든요. 하지만 물론 뭐 한 선수가 은퇴했을 때 그 선수의 업적, 그 다음에 뭐 수상 내역, 챔피언 횟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드레이먼드 그린이 뭐 그런 급에 끼이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본인의 팀인 워리어스는 뭐 플레이오프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리스펙을 깔고, 존중을 깔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냥 보스턴이 더 강팀이고 여기는 동부기 때문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누군가가 갔어야 되는 그 자리를 차지한 것 뿐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기본적인 뭐 힐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디애나 팬이 아닌 제가 봐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그런 역겨운 글이고, 만약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설령 보스턴 셀틱스를 꺾잖아요. 이변을 연출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류의 인간들을 어떻게 분명히 변명할 거냐면, 한 번쯤 또 운이 따랐네. 한 번쯤 운이 따랐고 이제 컨퍼런스 결승이 아니라 결승에서는 인디애나가 더 이상은 그럴 구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인간이고, 만약에 인디애나가 진짜 우승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주댕이 나불거릴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PD가 또 이런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판으로 저 드레이먼드 그린의 면상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PD가 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담이고, 저는 어쨌든 드레이먼드 그린 류의 저렇게 아무런 논고도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류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샤킬 오닐도 선수 때도 극혐했지만 방송인으로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논거가 없어. 드레이먼드 그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시즌에 드레이먼드 그린의 저 면상과 이름을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인디애나 파이팅이고요. 자, 레이커스에 대한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 잘생긴 이 JJ 레딕에 대한 주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 일단 레이커스는 JJ 레딕, 제임스 보레고 샘 카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JJ 레딕에 대해서는 레이커스 구단이 펜 라일리급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프랜차이즈의 재건을 돕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앤서니 데이비스의 위대함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펜 라일리 유형의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펜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 때 JJ 레딕
보다는 뭐 이렇게 무게감이 뭐 높진 않았어요. 물론 뭐 잘했던 인물이고 레이커스 뛰긴 했었습니다만, 반면 이제 JJ 레딕 같은 경우에는 듀크 대학에서 진짜 곱상한 슈터로 활약을 했었고, 저는 이 선수가 NBA 맨 처음에 왔을 때 5년 내에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위너였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슈터고, 다만 저는 JJ 레딕이 은퇴하고 나서 좀 헛소리를 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예전에 고대 농구 선수들 굉장히, 고려대 말고 옛날 농구 선수들 무시하고 이런 발언들부터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감독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젊잖아요. 젊고 LA 레이커스 구단이 스티브 커나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같은 유형의 지도자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팬 라일리가 그 이름에서 뭐 빠져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우리 팀에서 처음으로 풀타임 헤드코치를 맡고 굉장히 젊지만 혁신적인 인물이 우리 구단을 오랫동안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원한다. 그렇다면 뭐 샘 카셀도 물론 코치 경력이 있지만, 또 제임스 보레고는 감독 경험이 있지만, JJ 레딕처럼 아예 지도자 경험이 없는 인물을 새롭게 발탁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JJ 레딕이 정배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JJ 레딕에게 관심 있는 레이커스의 이 르브론 제임스가 플레이 옵션 실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다음 시즌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25 시즌을 위한 플레이 옵션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9일이에요. 한 달하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굳이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뭐 결정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거겠죠. 어떤 감독이 오는지, 그 다음에 또 뭐 드래프트에서 또 LA 레이커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걸 보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서둘러서 르브론 제임스가 발표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뭐 익명의 또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NBA 팀들이 르브론 제임스가 FA로 풀리기를 바라고 또 FA로 영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를 FA로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니 제임스를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나왔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남는 게 뭐 사실 정배당이긴 하죠. 하지만 또 NBA 시장에서는, 또 FA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 경기를 보러 갔을 때도 이게 클리블랜드 복귀를 위한 뭐 약간의 초석 아닐까,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거치가 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차를 맞이하는데 여전히 이런 많은 루머와 또 이야기거리를 끌고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르브론 제임스의 위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라멜로 볼에 대한 고소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호네츠 구단과 라멜로 볼이 샬럿에 거주하는 한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자,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조셉이라는 11살짜리 아이가 라멜로 볼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차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멜로 볼은 그 사인 요청을 거절하고 가는 과정에서 뭐 급격하게 꺾었겠죠. 그러면서 조셉이라는 이 어린 아이의 발을 뒷바퀴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멜로 볼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난폭한 운전으로 많이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뭐 트윗에서도 치면 나오는데, 얘가 이제 뭐 이미 많은 돈을 받았잖아요. 많은 돈을 받고 맥시멈 계약도 맺었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NBA 선수들이 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이제 차들이 나오면, 이 샬럿 홈구장 같은 경우에 저도 2019년에 현지 중계 때문에 가봤었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사거리가 크게 있어요. 근데 그 사거리에서 얘가 신호위반을 엄청 하더라고. 그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을 굉장히 더럽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가 접근했을 때 충분히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핸들 잡아 돌리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아이의 발을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고소를 당했고 팩트로 드러난다면 라멜로 볼은 뭐 사과해야죠. 그리고 치료비도 물어줘야 되고, 본인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면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십시오. 운전 아주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라멜로 볼이 일단은 뭐 많은 돈을 거머쥐었지만 형이 론조볼과 마찬가지로 이 발목이 지금 뭐 계속 문제입니다. 뛰지를 못해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뛰지 못하는 선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설수가 아니라 플로어 위의 활약으로서 라멜로 볼이 좀 더 이름이 오르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터라노 감독과 LA 클리퍼스 간에 뭐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연장 계약에 대해서 클리퍼스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연장 계약이 불발되면 터런루 감독은 2025-26 시즌이 마지막이 됩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계약 기간이 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지금 경기장을 인투이덤으로 이제 옮기고 또 폴 조지와의 계약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터런루 감독과의 계약이 급한 건 아니죠. 그래서 클리퍼스는 여러모로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경기장을 바꾸게 되면 뭐 시즌 티켓도 가격을 올려야 되고 시즌 티켓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홍보 책자에 뭐 카와이 레너드와 제임스 하든을 넣을지 아니면은 폴 조지와 계약을 맺고 넣을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A 클리퍼스가 또 지금 경기장이 크립토닷컴 아레나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레이커스 사무실이 아니라 클리퍼스 사무실이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뭐 한 200m 정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무실도 옮겨야 되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저는 계약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로렌스 프랭크 사장이라든지 혹은 뭐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터런루 감독에 대한 워낙 신뢰가 깊기 때문에 저는 뭐 연장 계약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제러드 알렌 트레이드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러드 알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77경기 뛰었습니다. 빅맨으로서 뭐 5게임밖에 빠지지 않은 건 엄청나게 또 몸 관리를 잘 했다는 뜻이죠. 평균 기록 자체가 더블이었어요. 16.5득점, 10.5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샷 전체 1.1개, 필드골 63.4% 모두 다 커리어 평균을 상회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다만 조금 불협화음이 일었던 게 이 제러드 알렌이 플레이오프 때 갈비뼈를 다쳤어요. 그래서 올랜도 매직과 4차전을 끝으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올랜도 매직과의 5차전, 6차전, 7차전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5게임 총 8게임을 빠졌는데 정규 시즌 77경기 빠진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꾀병 부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클리블랜드 동료들과 클리블랜드 구단의 생각은 진통제 맞고 대포 주사 맞고 제러드 알렌이 뛰길 바랬는데 제러드 알렌은 이를 거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몸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의 몸 상태는 본인이 돌봐야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블랜드 구단과의 약간 좀 틀어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동안의 제러드 알렌의 그런 뭐 행태라든지 뭐 행실, 그다음에 올 시즌 77경기를 뛴 저런 몸 관리 능력을 감안했을 때는 클리블랜드 구단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내피셜을 돌려보긴 하는데 어느 팀을 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몸값이 아주 쌉니다. 그리고 2년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에반 모블리에 대한 지금 맥시멈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클리블랜드인데 에반 모블리와 제러드 알렌이 서로 상당히 궁합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모블리에 비해서 제러드 알렌이 좀 더 받아먹는 득점력이 좋은 선수고 또 모블리는 간헐적으로 3점도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투 빅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 제러드 알렌을 매물로 내놨다기보다는 제러드 알렌에 대한 오퍼를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제러드 알렌을 트레이드한다면 가장 큰 약점인 포지션인 뭐 3번 정도를 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데리어스 갈랜드도 만약에 도노반 미첼이 팀에 잔류한다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에이전트발 루머가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주전 2명을 한꺼번에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러드 알렌의 몸값이 워낙 지금 저렴하게 잡혀있고 이 모블리와의 페어링도 좋기 때문에 저는 제러드 알렌을 지금 파는 거는 좀 성급한 결정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계약이 2년 남았을 때 더 많은 걸 뽑아올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제러드 알렌으로 얼마나 좋은 윙 자원을 데려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폴의 레이커스 합류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에릭 핑커스라는 또 이 한 명의 전문가가 그냥 본인의 의견을 밝힌 거예요. 뭐 무언가 명확하게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사이에 뭐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레이커스의 내부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문을 좀 읽어보니까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크리스 폴의 웨이브 여부를 오는 6월 28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되면 CP3는 30밀에 달하는 계약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이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웨이브 되지가 않으면 30밀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 계약이 뭐 전액이 보장이 된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0밀을 주고 CP3를 쓰진 않겠죠. 자, 하지만 트레이드를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컨 에이프런을 넘었기 때문에 선수를 묶어서 트레이드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CP3는 당연히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치세도 줄여야 됩니다. 물론 CP3가 나간다고 해서 유의미한 보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CP3를 골든스테이트가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이 에릭 핑커스라는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는 트레이드가 아니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계약을 뭐 이제 해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FA로 아주 싼 금액의 계약을 맺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크리스 폴은 지금 은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좀 더 우승을 위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 58경기 출전을 해서 18게임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26.4분 뛰면서 9.2득점. 뭐 전성기 비해서는 평균 득점이 반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6.8 어시스트, 그리고 1.3 턴오버니까 ATR, 어시스트와 턴오버의 비율이 5대1이 넘었어요. 여전히 뭐 훌륭한 그런 플레이메이킹의 능력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벤치로 출전했을 때 CP3는 여전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어떤 팀을 가더라도 본인의 몫을 해낼 수가 있는데 역시나 CP3가 가장 필요한 건 출전 시간이 아니라 챔피언 바지죠.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별이 확실시 되는 과정에서 뭐 아마도 미니멈으로 뭐 레이커스, 리블레터스, 빅마켓이나 아니면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르브론 제임스와 CP3는 뭐 둘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CP3는 국제 무대를 제외하면, 올스타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같이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에릭 핑커스라는 양반이 CP3가 레이커스로 합류를 한다면 미니멈을 받고 FA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리어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CP3 계약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클레이 탐슨과의 또 계약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컨 에이프런이 넘었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도 묶어서 하기 쉽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자,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두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가 어떤 식으로 또 여름을 보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 루키 팀과 또 올 디펜시브 팀이 선정이 됐죠. 이제 올 NBA 팀이 나올 텐데 그때 저희가 이 수상자들은 또 정리하는 컨텐츠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터 웬반야마가 NBA 역사상 최초로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된 신인이 됐습니다. 세컨 팀에 뽑힌 신인들은 있었어요. 카림 압둘자바, 하킴 올라주안, 마누트 볼, 이 볼볼 아버지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로빈슨, 팀 덩컨. 이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빅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들은 웬반야마처럼 퍼스트 팀이 아니라 세컨 팀에 선정이 됐고요. 퍼스트 팀은 빅터 웬반야마가 처음입니다. 지난 시즌 기록 살펴보면 30분도 채 뛰지 않았는데 평균 21.4득점, 10.6 리바운드, 3.9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블락샷이 무려 3.6개, 필드골이나 3점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빅맨이 그것도 루키가 자유투를 80% 찍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TS는 56.5%지만 저는 이 수치는 금세 60%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난 시즌의 샌안토니오는 정말 척박한 땅이었어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거기서 아주 우아한 스포츠카가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본연의 성능이 다 발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비단길을 쌓고 그 다음에 뭐 아스팔트 포장을 저는 깐다면 웬반야마는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 NBA 수비팀 퍼스트 팀을 살펴보면 루디 고베어,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 뱀 아데바요, 그리고 허브 존스,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4명이 전부 다 빅맨이고요. 이 허브 존스만 외곽 자원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세컨 팀은 전부 다 가드예요. 알렉스 카루소, 그리고 올랜도의 젤런 석스, 그리고 데릭 화이트, 그리고 제이든 맥데니얼스, 지루 할러데이입니다. 그래서 맥데니얼스 정도가 이제 포워드이고 전부 다 또 외곽 자원입니다. 이제 포지션의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그런 수상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조만간 올 NBA 팀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올 루키팀, 수비팀, 올 NBA 팀 저희가 정리하는 컨텐츠는 따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치, 감독 전부 다 바꿨습니다. 감독도 잘랐고 그 밑에 있던 코치들까지 전면 개편하면서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피닉스 선즈가 어시스턴트 제너럴 매니저, 부 GM인 모건 카터와 드레버 벅스테인도 잘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케빈 듀란트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본다면 꽉 막힌 샐러리 구조, 그 다음에 드래프트 픽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승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능한 구단 수뇌부가 있어야 된다는 게
피닉스 선즈 구단주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닉스 선즈가 감독, 코치, 그 다음에 또 구단 수뇌부 간부들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자, 피닉스 선즈는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제안인 이상, 그런 제안이 아닌 이상 케빈 듀란트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죠. 데빈 부커는 프랜차이즈 스타고, 어떻게 보면 이 3명을 고정적으로 깔고 나머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력을 보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브레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피닉스 선즈가 지금 칼바람 해고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컨퍼런스 결승이 한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또 26개 팀의 오프시즌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루머들 저희가 다 모아서 또 제 의견까지 붙이는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